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학습 효과가 되어 계신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현재 매도하지 않고 버티기 작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PPT화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래는 급감했고 호가는 상승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서울 부동산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2017년도 5월 달부터 1만 건이 됐다가 6, 7월 달 해가지고 1만 4천 건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0월 정도 돼가지고 뭐 3천 건으로 확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나 뭐 앞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연결되어져 있겠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942건으로 지난 10월에 1만 3천 건에 비하면은 한 7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8,600건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인 거죠. 올해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절반 이하로 확 줄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아파트 가격은 9월에 그러니까 전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상승률을 했다. 10월에 0.26%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는 없는데 가격이 올랐다.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파리 대책 부동산 등으로 매매가 급감을 했는데도 집값이 떨어지고 않는 것이 오히려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 특수한 현상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특히나 재건축 시장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적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분명히 생겼고 그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또 경쟁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이 생겼겠죠. 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를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강동구 고덕동이죠.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실거래는 9억 1,500 정도에 되고 있는데 호가가 10억 5천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9월 28일 날짜 기준으로 서대문구 부가연동 이편한 세상 신촌에 이제 84제곱미터짜리죠.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는 9억 4천인데 지금 이제 호가가 11억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방배 레미안 114제곱미터짜리 좀 큰 거죠. 9억 7천만 원에 지금 이제 그 실거래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11억에 호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 성북구 보문동, 보문 파크뷰자이 84제곱미터짜리도 6억 8천에 지금 이제 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호가가 8억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차이가. 이를 두고서 이제 전문가들은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지금 힘겨루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 전문가 어떤 분은 이제 집주인은 집값 상승을 기대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걷어들이는 반면에 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지금 이제 규제들끼리 서로 이제 겨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호가가 뛰면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억 단위로 지금 벌어진 단지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도 상당한 가격으로 억 단위 이상으로 지금 가격 차이가 나면서 물건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 현장들은 이제 매도자들의 배짱까지 지금 이제 덩달아서 지금 서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리 대책이 힘을 못 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서울은 아직 주택 보급률이 낮고 매도자들이 서울 주택 매수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다라는 국민의 어떤 그 이제 예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 분양권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금지돼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여력이 있는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레벨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계신 분들의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딱 지금 이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고 하지만 물건은 많이 나올 수가 없고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동안 한 90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에
100여 건이면 한 부동산에서 100여 건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때문에 이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호가를 올리거나 최소한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방송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예상했던 바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노 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때 시절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걸었지만 임기 동안에 50% 넘게 가격이 올랐었죠. 그런 학습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부동산 관계자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시 정부 정책의 기조와 정반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이 호가가 상당히 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이 앞으로 이제 어떤 갈림길에서 선을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로드맵에 담길 내용이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지금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임대사업자가 현재로도 상당히 굉장히 귀한 거죠. 지금 규제 정책이 풀고 있지만 임대주택으로서는 상당히 유화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이고 한 주택만 가지고 가더라도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국민들이 조그만 주택을 사가지고 임차를 놓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재산세 그리고 취등록세 거기다 종부세 거기에다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양도세 100% 감면까지 해주겠다라는 제도인데 그 제도에 이제 인센티브가 더 만약에 플러스가 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뭔가를 줄이고 한 개를 뭐 매수하는 주택 하나 같은 경우 본인이 실거주 한다든가 주택 하나라든가 일시적 2주택 빼고는 나머지를 정리를 하고 그쪽으로 갈아탈 공산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조금 약하면 다 물고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요. 이 선진국들은 현실적으로 주택을 한 채 이상을 오히려 소유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파트를. 보유세라든가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국대학교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울 매매시장은 불안정하다. 지금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지금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면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과거, 지금과 같은 거래 침체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제 피부적으로 가격들이 안 떨어지고 있지만 이주 세대가 다 이주하는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뭔가 이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거는 호가가 올라가서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정부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은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죠. 잘 안 사는 거죠. 이제 금전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만 재건축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현상이고요. 집값 추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갈린다. 재건축도 몰리고 있지만 지금 이제 베이비 720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완화 정책을 피고 있는 소형주택, 아파트 소형 여러 개 아니라 다세대 오피스텔 소형주택으로 지금 눈길을 더 많이 돌리고 있는데 물건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거 좀 알려드리고요. 반면 정부의 추가 대책에 보유세가 들어갔을 때 이거 좀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보유세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집값 상승에 힘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 보유세가 생기게 되면 이제 4월 1일 되기 전에 집 내놓는 사람도 많아지고 뭐 가격이 좀 안정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유세를 암만 해도 손 봐야 되는 보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은 보유세 인상 카드 등 규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완만하게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들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이라는 게 생깁니다. 명분. 여러 가지 규제를 6.19 대책을 내놨더니 집을 가격들을 좀 떨어뜨려서 안정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8.2 대책을 내놓는 거죠. 1.13 대책 이후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6.19 해놔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8.2 대책 내놓고 나서 계속 지금 법이나 지금 이제 시행령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유세까지 건드려도 국민이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명분을 지금 국가에서 명확하게 지금 세울 수 있는 입장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역별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보고 있는데 방송을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계속 소식을 전달해드리지만 지방 쪽은 현재 계속 마이너스 전세되지만 서울 쪽은 전세가 지금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팽팽한 기온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올해 말 지나고 내년 초 되면 아직 이주하지 않은 5만 세대의 이주 세대가 이주하면서 더 그런 현상이 강해질 수 있고 버티기로 갈 수 있는 현상이 있는데 보유세를 건드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계속 방송 보시다 보면 계속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